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 일요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켰고요. 금요일장에 이 변동성이 컸죠. 이제 주가가 6%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4%까지 저점을 낮췄는데 요 위아래 변동성이 이제 10% 이상 나왔었습니다. 그 거래 대금은 6천억 이상 동반이 되고요. 이 전체 3위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반적인 일요일이 아니라 이제 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시장이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종목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좀 이런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는 거. 이 말은 이제 체코 요 본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이었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개인들을 많이 털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일단은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요 38,000원 정도까지 이제 상향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에서 에너빌리티가 원래 더 가도 되는 상황인데 앞에 고점 물량을 마지막으로 좀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연휴 지나고 좀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개인들 좀 이때 수익권에 있는 개인들은 여기서 많이 좀 던지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물려있던 개인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던져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세력들은 여기서 개인들 한번 솎아주는 그런 흐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적절하게 조정을 주면요 다음번에 갈 때는 더 세고 강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요 그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추세가 이어지면서 좀 이 주가가 새로운 레벨로 좀 올라가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조정을 안 주면서 계속해서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권에 있던 개인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신고가는 에서 던지는 개인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럼 탄력 있게 쭉 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이 물량을 받아줘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탄력을 더 비싼 가격에서 이제 받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탄력을 좀 더 있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 간다는 거. 그래서 미리 한번 조정을 이제 주고요. 다시 한번 개인들 물량을 털고서 주가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게 뭐냐면은 이 5월 7일 날 이 체코 본계약 일정을 앞두고서요. 지금 사인할 사람이 없다 이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도 이제 대선 출마로 이제 사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도 이제 사퇴를 했죠. 그 바람에 지금 공석이다. 그래도 일단 체코는요, 무조건 우리나라와 계약을 할 겁니다. 우리나라 누가 가든지 사인은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체코는 지금 우리나라 말고는 다른 이제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2달 정도 밀리긴 했지만 체코는 무조건 우리나라랑 계약을 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체코 정부가 실제로 이 4월 30일 날 이 강요 회의를 열어 가지고요. 원전 계약 승인을 이제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5월 7일 날 이제 본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는 일정인데 이 일정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 상대였던 요 EDF가 체코에다가 이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에 좀 문제 제기만 하지 않았으면은 3월 달에 계약이 됐을 텐데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 3월부터 해가지고 주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았죠. 주가 조정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미뤄지면서 고를 한번 파고서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이 한수원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이 추가적인 계약권들이 예상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더 세게 갈 가능성 높은데 이 체코가 유럽 시장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구마 줄기 캐듯이 이제 줄줄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관련 내용들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체코가 한수원을 선정을 왜 고집했는지 이 부분 아시면은 앞으로 이제 유럽 시장에 200기 이상의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할 때 우리나라 특히 이 두산 에너빌리티 몫이 얼마나 되어지는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더라도요. 여기서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왜 기회가 되는 건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좀 짧게 수익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정말로 크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제가 공유를 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다시 본격적인 상승 나올 때요.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셨으면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뜯어 말려도 우리나라랑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이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가장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원전 이 건설 경험에 있어 가지고요. 최근까지도 이 원전 건설 경험이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고요.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이 원전의 건설 단가가 지금 3,717달러입니다. 지금 요게 1위거든요, 우리나라. 만약에 2위가 어디냐면요, 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4,634달러. 그 다음에 러시아가 5,271달러. 프랑스가 7,800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은 10,000달러가 넘습니다. 11,000달러.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있어가지고요. 요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지금 이 2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미국도 3배 많고. 그러니까 지금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이나 러시아 요렇게 요 정도 있는데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랑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 중국이랑 러시아 원전을 아예 배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 우리나라랑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3파전인데 이번에 체코가 우리나라를 선정했던 거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결과라고 보여지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강점이 이 적기에 시공을 하는 거거든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해진 날짜 안에 우리가 완공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체코가 우리나라 말고 이 플랜 B가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우리 같은 경우에 가격 경쟁력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화된 설계 방식을 운영해서 이 설계에 대한 요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데 지금 관련 부품을요, 이 국내 원전 생태계 안에서 대부분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다 수급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건설 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우리가 2023년도 이때 발주했던 이 신하울 3호기, 4호기 요거 사업비가 11조 7천억이었습니다. 한 기당 5에서 6조 원 이 정도 되죠. 그쵸? 근데 이번에 체코가 얼마냐면요. 두 기에 사업비가 26조 나왔습니다. 그럼 한 기당 한 13조 되는 소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때에 비해서 2배 이상 지금 더 받는 거죠. 그쵸?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체코 원전 수주를 받을 때 국내보다 훨씬 더 이게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올 같은 경우에 원전 용량이 이게 1,400메가와트였는데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1,000메가와트입니다. 이 유럽 안전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계량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APR 1,400이냐 1,000이냐 같은 모델은 맞거든요. 그런데도 용량이 더 적은데도 2배 이상 이제 비싸게 받았다는 거. 그만큼 최근 이 해외 시공에 대한 해외 건설에 대한 여러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요. 비용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절대로 저가 수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쟁자인 프랑스나 미국의 그런 웨스팅하우스 같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2배를 더 받아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만큼 저렴하다는 거. 그런 점 봤을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유럽 시장에서 그리고 중동 시장에서 원전을 싹쓸이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 프랑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프라망빌 이거 건설 한 기를 했을 때요. 12년 걸렸습니다. 원래 12년도 완공 계획이 이게 2024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건설비가 6배가 폭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미국 이 자국 내 원전 4기를 건설하다가 여기서 2기는 마침내 이게 포기를 했고요. 2기는 7년이 걸렸어요. 최종 승인된 공사비가 19조였었는데 이게 47조까지 늘어나 버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참혹할 정도로 지연도 되고 건설비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체코 입장에서는요, 결국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바라카 원전 4기 건설할 때요, 정확하게 이 완공과 시기를 예산 안에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장점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원전 생태계가 살아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독일도 그렇고 과거에 프랑스도 그렇고 이때 얘네들이 탈원전 이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종사자들도 많이 떠나고 이게 신재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지금 이 원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걸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단기간에 회복이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국내 공급사로 이제 생태계가 살아있는 이런 기업들이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은 수혜를 계속해서 극대화하면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입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를 지금 건설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더 싸지죠. 반복적으로 이 건설을 통해서 설계와 이 공정이 매번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행착오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줄죠. 그리고 이 부품과 설비가 건설 과정에서 이게 표준화가 돼 버립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기자재를 더 싸게 조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재고 관리도 훨씬 더 용이해지고요. 지식과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공기가 더 단축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설계 인하가 과정에서 시간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비용도 낮춰지고 여러 후기를 지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원전 이 표준 노형을 누가 더 오랜 기간,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건설을 하고 운영하느냐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 1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원전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현대 로템이 K2 전차 그 유럽 수출에 폴란드에 하고 나서 유럽 표준 전차로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우리나라 APR 첫 모델이 유럽 표준 원전으로 이제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체코 이제 2기죠. 2기의 원전을 짓는데 여기에 다시 태블린 지역에 2기를 또 지을 거예요. 그럼 26조의 2배인 거죠. 그럼 거의 52조, 50조짜리가 돼버립니다. 이 정도 금액은요, 이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 바라카 원전 4기 지었을 때 이때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체코 이후에 또 뭐가 나오냐면, 글로벌 원전 규모가 2050년까지 지금 3배 늘어날 거다, 이렇게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원전이 440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3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61기, 그리고 건설 계획 확정이 된 게 92기, 그리고 나머지 요 300기 이상이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어지는 건데, 지금 요 300기 중에서요, 유럽에서 200기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유럽에서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미국, 프랑스 정해져 있죠. 이번에도 우리가 프랑스 상대로 압승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능력만 있고요, 시공을 못하죠. 그럼 미국이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요, 수주를 받는다고 해도요, 이 둘은 우리나라랑 이제 원전
그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가 됐든 시공은 그리고 특히나 요 주기기 납품은 두산이 다 하는 겁니다. 체코 원전 2기 받았을 때 우리가 체코 원전 2기 받았을 때 우리가 8조 5천억이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몫이었거든요. 그럼 유럽에서 200기를 짓는다고 하면요. 요 체코의 100배가 되는 거죠. 원전 2기 곱하기 100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 8조 5천억이 850조까지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이 단순 계산으로 200기를 다 받는다고 하면요. 200기를 다 못 받아도 절반만 받아도 이게 425조. 그쵸?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대형 원전 그리고 그 유럽 쪽 원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SMR 또 사실 미국 쪽은 계산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가스터빈. 그쵸? 그래서 결국엔 이 대형 원전과 SMR, 가스터빈 이 세 축으로 이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텐데 결국엔 이게 시간 문제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시총이 18조죠. 이건요 아직 너무나 저평가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두세 배 더 올라도 더 가야지 저평가 딱지는 뗄 수 있다는 거. 그런 과정에서 앞에 있는 고점 돌파하고 앞에 있는 이 매물들 소화를 끝내면 정말 큰 시세가 나옵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봐도요. 이런 식의 이제 큰 파동이 이제 더 재현될 가능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신고가를 가고 나서 이제 시세가 세게 나오잖아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몸통 기준으로요. 이걸 봐도요. 지금 요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신고가를 이미 돌파를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쵸? 그래서 거래대금도 보시면은 2020년부터 지금 엄청나게 이 폭증을 했고요. 이 2020년부터 모았던 이 응집된 힘이랑 이 매집이 이제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게 16년 만에 원전 수출입니다. 유럽은 최초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걸 감안하면요 주가 상승할 때 고점을 다시 왜 도전할 가능성 높은지 체크를 하시고요. 최근에 또 이 대차 거래 추이를 보시면은 요 4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대차 거래 잔고가 급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공매도 예,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대차거래 잔고가 이제 급감을 계속해서 파란색 다 갚아나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그 말은 공매도들이 공매도 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곧 있으면 이제 공매도 쳤던 거 쇼커버링이 강하게 나올 텐데 곧 이 시점과 그리고 또 고점 요 다시 일봉으로 바꿔서 앞에 있는 요 39,900원 여기를 돌파를 하면요. 당연히 인전 4만원까지도 다이렉트로 갈 걸로 보여지고요. 5만원도 시간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 5월부터 뭐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지금 조정받는 게 오히려 이게 기회이다. 이게 확인이 될 테니까요. 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 위해 010-9283-8706 요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놔 주세요.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 여기서 끝날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 요 자료 제가 오늘자로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요거를 꼭 읽어보셔서 여기서 끝날 사이즈 아니라는 거 꼭 확인하시고 오히려 또 짧게 수익 보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끌고 가면서 수익 훨씬 더 극대화 하시는데 분명히 이게 도움 되실 겁니다. 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요. 요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확신도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산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요. 제가 또 요 실시간으로 제가 또 타점도 같이 대응을 해드릴게요. 문자로 제가 회신 드리면 좀 간편하게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신규로 하시려는 분들, 추가로 매수하시려는 분들 위해서 제가 몇 원에 매수하시라고 그리고 또 고점 신호 나오면은 또 이렇게 얼마 원에 매도하시라고 제가 문자 회신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대응 정말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수월하죠. 그래서 요 부분도 보시고, 나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적으로 쭉 가져갈 거야 하더라도요, 계속해서 이 눌림이 나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추가적으로 매수도 하시고 일부분 수익 실현도 하고 다시 매수하시고 이렇게 가야지 수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타점도 꼭 받아보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두산 이 문자 주시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제가 어떤 뭐 유료나 대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구독자분들 위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문자 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요. 저랑 같이 이제 제가 타점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동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잘 도와드릴 테니까 두산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면서 수익 같이 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요즘 구독자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 히든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한국첨단 소재로 제가 1699원에 매수 사인해서 9370원에 450% 수익도 챙겨드리고, 오리엔트 전공으로 제가 1100원 매수 사인해서 6,700원 매도 사인 했었는데 7,000원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이때도 500% 이상 자 수익을 챙겨 들었었어요. 그래서 요 두 종목 못지않게 이번에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해 가지고요, 자 히든 종목 준비했고요. 이번 수익률도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도 500% 이상 또 수익을 또 예상하니까요. 이 종목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는 특정 인물들을 좀 이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방송으로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위 똑같은 번호로요,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또 매도가 이렇게 회신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요 매도가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이거 매수만 해두고 요 매도가 확인 안 해서 뭐 한 3-40% 이렇게 그냥 수익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500%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꼭 매도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뭐 수익 몇십 프로에서 정리하지 말고요, 정말 조금 기다려서 좀 크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예수금 있으신 그 구독자분들은 꼭 문자 주셔가지고요, 이 종목은 챙기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구독자 방,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있는데 여기서도 프로젝트 새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는 초기 자금 100만원으로 매달 2천만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루 서너 개 제가 단타 종목으로 주도주 급등주로 사인을 드리는데, 그날 진입해서 그날 다 수익 정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 5% 이상 수익은 무조건 나요. 그래서 꾸준히 한 달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월 수익률 100%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초기 자금은 100만원이면 충분하시고요, 100만원으로 진입해가지고요, 월 수익률 100%다 하면은 200만원, 그리고 둘째 달에는 이 수익금까지 합쳐서 200만원으로 진입을 해서요, 400만원 계좌를 만들고 3개월 차에는 400만원으로 진입해서 8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중간에 300만원은 출금을 하셔가지고요, 초기 자금을 회수를 다 하세요. 그럼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4개월 차에는 나머지 500만원 수익금만으로 진입을 하셔가지고 1000만원, 5개월 차에는 1000만원으로 진입해서 2000만원, 여기까지 만드시면은 이제부터 재투자는 그만하시고 투자금을 2천만원으로 딱 고정을 해두세요. 그래서 제가 월 수익률 10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매달 수익금 2천만원씩 인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면요, 참여라고 문자를 한번 남겨놔주세요. 참여라고 문자 주시고, 아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달라고 했죠. 히든이라고. 이거 정말 500% 이상으로 좀 재료가 굉장히 좋거든요. 과거 이거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거는 진입을 하셔가지고 히든 종목은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절대 잡주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 S급 이상의 재료랑 이슈 분명히 확인하고요, 세력들 들어갔는지 지지라인도 확인하고 충분히 바닥 구간인지
자, 확인하고서 사인 드리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면은 비중 맞춰서 잘 진입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대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 없이 문자 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예수금이 없다 하시면은 조금 일부분 매도하셔서 예수금 확보하셔서 이 종목은 꼭 진입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항상 그 계좌 좀 퀀텀 점프 되고 지금 있는 종목도 좀 변동성이 있을 텐데 그 자료도 보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길 바랄게요. 항상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